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4년 만에 월 3천만 원을 벌게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끼 외식할 때도 그냥 집에서 먹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돈 생각 없이 매일 외식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단 4년 만에요. 역행자 자청은 원래 흑수저의 히키코모리였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집이 없어서 친척이 빌려준 빌라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난방비 낼 돈이 없어서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고 지냈어요. 아파트하고 다르게 빌라는 겨울에 난방을 안 틀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양말을 여러 겹 신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학교 생활도 쉽진 않았어요. 이분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40명, 45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자청은 반에서 35등 정도를 했어요. 40명 중에서 35등 한 거면 뭐 꼴등은 아니네. 근데 문제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35등을 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친구 관계는 어땠을까요? 가난한 탓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옷에는 냄새가 났어요. 외모를 꾸밀 돈도 환경도 안 됐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반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남자 1등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평생 이렇게 루저로만 살 것 같던 자청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계기로 영화관 오전 타임에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영화관에서 일하는데 자청은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상은 아니었어요. 옷차림도 추레하지, 일도 제대로 못하지. 사람들은 자청을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알바 누나가 자청아 안산도서관 되게 좋던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곳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도서관에 가봤죠. 자청은 사람들과 대화를 잘 해보고 싶어서 대화를 잘하는 법 같은 책들을 읽게 돼요.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을 같이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씩 써먹어 본 거예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자청과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너랑 얘기하면 즐겁다 이런 얘기까지 듣게 돼요. 여자애들이 가장 혐오하는 남자 1위였는데 사람들이 나랑 대화하는 게 즐겁다고? 자청은 이때부터 책에 빠져 살게 되었고 이후에는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월 8천 이상 벌게 됐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입이 월 3억을 넘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거 자청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월 8천 번다는 거 증명된 거야? 쟤 운빨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도 자청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전자 같은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의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선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에요. 사람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방어 기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야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자청은 역행자란 책에서 역행자 모델 7단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7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지 않으면 여러 방해들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무의식이 방해하고 자의식이 방해하고 유전자가 방해를 해요. 원래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역행자 모델 7단계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7단계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자의식 해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넘쳐나죠. 어떻게 성공하는지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읽어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이 책이나 강연들이 다 잘못된 걸까요? 다 책 내고 강연해서 돈 벌어먹으려는 수작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성공을 위한 지식과 방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읽고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자청은 자의식 과잉이 그 원인이라고 말해요. 자의식 과잉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다고 쳐볼게요. 어떤 주식에 물려서 5천만 원 손해를 봤어요. 자의식이 과잉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세력들이 장난친 거네. 장이 안 좋아서 그러네. 아니 하필 내가 샀을 때 기관이 파냐? 기관만 아니었으면.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자의식이 본래 역할보다 커져버린 사람인 거예요. 역행자가 되려면 여기서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왜 실패했지? 다음에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기관 탓, 장 탓, 세력 탓을 하면 평생 내 실력은 제자리겠죠. 내 생활도 나아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자의식이 과잉된 상태라면 이걸 해체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체하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요. 주식 물렸네. 기분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지? 기관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것도 맞긴 한데 내가 실력이 있었으면 결국엔 돈을 벌지 않았을까?
내 실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투자 실력을 키워야겠다. 어떻게 키우지? 책을 읽어볼까? 아니면 강의 같은 걸 들어볼까? 이게 끝이에요. 이 사고 과정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게요. 먼저 내가 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 탐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지? 그걸 이제 알아냈으면 인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내 실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그래, 부족했던 것 같아. 이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전환이에요. 그럼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죠. 불편한 감정이 들 때마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면 자의식을 해체할 수 있는 거예요. 2단계, 정체성 만들기. 누구나 신년 계획 한 번쯤은 세워보셨죠? 새해에는 운동을 해야겠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금연을 하겠다 등등. 하지만 1년 내내 실천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뇌는 지금 편하고 지금 맛있고 지금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 내가 게을러지고 뚱뚱해지고 이런 건 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원래 본성이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살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이 본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본성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청은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어렵기 때문에 의지니 노력이니 이런 거에 의지하면 안 된다. 게을러 터진 나를 뭐라도 하나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책 읽기. 두 번째,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 세 번째, 집단에 참여하기. 하나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읽기. 그냥 책을 읽으란 말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책을 여러 권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어쩌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게 경제적 자유의 출발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생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난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던 그 내 무의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다짐을 한 번만 해보세요. 난 40살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이러면 벌써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긴 거죠. 시작부터 정체성을 설정해 놔야 뭐든 빨리 이뤄져요. 직장인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과 난 직장인이면서 40살까지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는 사람. 이 둘 중에 후자가 뭐라도 하나 더 실행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작지만 이 실행했던 것들이 쌓여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훨씬 앞서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환경 설계. 이건 간단해요. 주변 사람과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 안 하면 너한테 100만 원 준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해를 2.5배 싫어한다고 하죠. 1000만 원 손실과 2500만 원의 이익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 손해를 잘 이용을 해보자고요. 손해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실행하도록 계속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한테 10만 원 준다.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준다. 진짜 받아낼 것 같은 사람한테 이 말을 하세요. 그래야 쫄리는 효과가 있죠. 야, 이거 안 하면 진짜 막 얘 난리 날 텐데, 난리 칠 텐데.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 이 쫄리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집단에 참여하기. 재수학원에 가면 수능 잘 보는 게 최고 덕목이죠. 최고죠. 모의고사 잘 본 친구 있으면 그 친구가 너무 부럽죠. 사실 수능은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축구 동호회에 가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테니스 동호회에 가면 테니스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죠. 이걸 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모임에 참여하면 되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거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을 막 떠받들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고 뭐라도 하나 더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자기 반성해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의식 해체라고 자청은 부르고요. 2단계는 정체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나는 40살까지 은퇴하려는 직장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면 무의식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겠죠.
거기 더불어서 세 가지를 해라. 첫 번째, 책 읽어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 읽어라. 그러면 내 무의식도 변하더라. 두 번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라. 주변 사람하고 내기를 해라.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준다. 내기하면 쫄리는 마음에 뭐라도 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집단에 참여해라. 부동산 투자 성공하고 싶으면 부동산 투자 모임에 들어가라 입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여러분 윈도우 버전 몇 쓰고 계세요? 아마 대부분 윈도우 10 쓰시거나 윈도우 11 쓰시겠죠? 윈도우 10 전이 아마 윈도우 7이었던 것 같은데요. 윈도우 7 쓰다가 업데이트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윈도우 7이 지워지고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우리 뇌는요, 이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뇌의 소프트웨어를 지웠다가 새로 깔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아직 윈도우 95라고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 95에다가 최신 패치들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진화하면서 원시 뇌를 지웠다가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원시 뇌 위에다가 여러 패치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어요? 오작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오작동들을 자청은 클로지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클로지가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롭게 도전하면 죽기 딱 좋았거든요. 호랑이한테 덤볐던 사람, 용감하게 새로운 몸을 떠났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유튜브, 블로그 같은 거 새롭게 도전해도 죽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봐도 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우리의 본능이 현대사회에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자청은 클루지라는 책을 읽고 인간의 뇌가 오작동하는 원리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일상생활에 접목한 거죠. 새로운 도전을 꺼릴 때마다 이건 클루지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앞서가는 거야 라고 일부러 생각한 거죠. 대부분은 아직도 클루지에 잡혀서 시도도 안 할 때 자청은 새로운 시도를 해서 10만 유튜브를 키우기도 했죠. 여러분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망설여지거나 자꾸 미루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계속 미루고 망설이는 거, 이거 클루지구나. 본능을 거슬러야겠다. 일단 한번 해보자. 4단계, 뇌 자동화. 뇌가 평생 자동으로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눈이 많이 내린 산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눈이 엄청 달라붙겠죠. 구르면 구를수록 계속 불어나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한번 최적화해두면 자동으로 지능이 발달해요. 자청은 이걸 뇌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IQ 테스트 한번 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런던의 신입 택시기사들의 뇌를 스캔한 연구가 있었어요. 택시기사를 막 시작했을 때 한번 스캔하고 택시기사를 오랜 기간 한 뒤에 다시 한번 뇌를 스캔했어요. 그랬더니 공간지각력을 관장하는 해마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어요. 뇌는 쓰면 쓸수록 그 부위가 연결되고 발달해요. 그리고 한번 연결됐던 회로는 계속 강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사용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든 분 계신가요? 아마 전보다 더 많이 늘었을걸요? 유튜브를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는 뇌 회로가 자꾸 연결돼요. 한 번 연결되면 자꾸 유튜브 보고 싶고 한 번 더 보면 연결이 또 강화돼요. 뇌 회로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연결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유혹을 떨쳐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뇌의 발달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뇌를 한 번만 올바른 방향으로 딱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뇌는 이미 연결된 회로가 계속 강화된다 그랬죠? 뇌를 한 번만 딱 세팅을 하면 그 세팅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되고 점점 더 발전을 하겠죠. 지능이 자동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 자동 발달을 어떻게 하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이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하루에 2시간 책 읽고 글 쓰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고요. 뇌는 상상과 경험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뇌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 거나 직접 경험하는 거나 똑같아요. 책을 읽으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뇌에서 발생을 합니다. 책만 읽어도 뇌가 풀가동되고 뇌가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천재들도 다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책만 읽으면 되지 왜 글까지 써야 되냐? 여러분 책 읽으면 내용 다 기억하시나요?
그 책 읽었었는데 제목은 기억나는데 내용이 뭐더라? 이런 경우 많으시죠? 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뇌가 원래 그렇거든요. 뇌는 10개를 집어넣어도 1개를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원래 뇌가 게을러요. 그래서 이거를 글쓰기로 해결해야 됩니다. 글쓰기를 하면 한 번이라도 책을 더 뒤져보게 되고요. 하나라도 더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역행자를 읽고 글쓰기를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확실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뇌가 덜 산만하다고 느끼고 전보다 생각이 더 명료해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정말 효과 많이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오목이론이에요. 자청은 오목이론이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청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자청은 상담 사업으로 시급 90만 원을 벌고 있었대요.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2시간을 할애한다고 치면 매일 2시간씩 상담을 못 하겠죠? 그러면 매일 180만 원씩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이면 3,600만 원 손해겠죠? 근데 자청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유튜브가 잘 되니까 유튜브에 사업 홍보도 하고 잘 나가는 회사 CEO들과도 연이 닿게 되었어요. 사업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게 된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유튜브를 하기 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올 행동을 반복해라. 이게 오목이론이에요. 한번 장기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이것도 뇌가 발달하면서 계속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목이론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뇌를 증폭시키기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안 하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보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잘 안 가던 길을 산책하거나 출근길을 새로운 루트로 짜보는 거죠. 창의성은 뇌에서 여러 지식들을 합칠 때 생겨나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뇌의 부분을 사용하면 뇌의 여러 영역들이 통합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앞서 이 전략 소개해드렸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글 썼어요. 근데 잠을 안 자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운동을 했으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책 읽고 글 썼으면 잘 자야 되는 거예요. 한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돼요. 그래야 뇌가 낮 동안 기억했던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고 뇌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을 한다? 그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잠 안 자면 뇌가 똑바로 작용을 못해요. 비몽사몽한 채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잠 충분히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2, 3, 4단계를 밟으면서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의식 과잉을 줄이고 무의식을 해체하고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고 뇌를 최적화했다면 이젠 역행자의 지식을 익힐 차례입니다. 역행자의 지식 3가지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 기버이론입니다. 기버이론은 하나를 받으면 둘을 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베푸는 마음이죠. 자청이 잘 되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다들 베풀더라는 거예요. 다들 하나 받으면 둘을 주는 기버 성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청은 어떤 사람 덕분에 돈을 벌게 되면 번 돈의 10%를 그분에게 준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어떤 사람 덕분에 1억을 벌었으면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또 좋은 건이 있으면 자청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겠죠. 그럼 지금 당장은 1,000만 원이 나가지만 다음을 생각하면 이득이 되는 거래인 거죠. 자청은 이걸 판단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버 입장에서 지금 뭔가를 주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더 크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손해에 집중해서 기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좋지 않은 거죠. 바로 앞일만 생각하고 먼 일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거죠. 역행자가 되려면 기버가 돼야 됩니다. 남들에게 베풀다 보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역행자의 지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인생은 확률 게임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돈 벌 확률이 5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됩니다. 투자를 매번 성공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실패도 하는 거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실패를 먼저 맛봤다고 거기서 관두면 안 됩니다. 승률이 55%인데 한 번 실패했으면 다음 투자는 성공이라는 말이잖아요. 게임을 반복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행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순리자는 내가 게임에 이기는 확률이 찾아오기도 전에 그만둬 버립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매번 성공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실패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에는 초연할 줄 알아야 돼요. 실패했네? 근데 난 잘했어.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을 한 거잖아. 이런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성공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실패해도 자신을 칭찬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실행했다면 실패했더라도 그 일은 잘한 일입니다.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카지노 룰렛 게임의 승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47%입니다. 여러분이 룰렛을 돌리면 53번은 잃고 47번은 딴다는 말입니다.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고작 3%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카지노 회사는 수천억, 수조 원을 벌어들이잖아요. 강원랜드의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은 2,700억 원입니다. 3%밖에 안 되지만 수백 명이 게임을 반복하기 때문에 카지노가 수천억을 벌게 되는 거죠. 역행자의 세 번째 지식은 타이탄의 도구를 모아라입니다. 과거의 인생은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대장장이는 평생 대장장이 일을 했고 농부는 평생 농사를 지었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얕은 기술을 여러 개 얻어야 합니다. 동네 대장장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옛날이라면 평생 동네에서 대장장이를 했겠죠. 근데 현대에선 몇 가지 기술을 더 익히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대장장이가 유튜브 편집 기술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에 상품 올리는 법을 배우고 블로그 마케팅하는 방법까지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네 대장장이의 판매처는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장되겠죠. 외국어까지 배운다면 전 세계로 확장될 겁니다. 전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은 대장장이처럼 한 우물만 팔 것이 아니라 이 우물 저 우물 여러 우물을 파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의 0.1%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릴 적에 누구나 한 번은 의대를 희망해보지 않았나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의대는 수능 상위 0.3% 안에 들어야 합니다. 지방의대라도 상위 1.5% 안에는 들어야 합니다. 100명 중에 정말 특별한 한두 명만 되는 거죠. 우리는 평범한 99명 아니겠습니까? 대신 상위 20% 정도 하는 기술을 여러 개 익히면 어떨까요? 20%짜리 기술을 3개만 익혀서 결합해도 0.2 곱하기 0.2 곱하기 0.2 하면 0.8%가 됩니다. 한 우물을 파서 1%가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얕은 기술을 3개를 얻어서 1%가 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겠죠. 자청이 책에서 추천하는 기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디자인, 영상 편집, PDF 책 판매, 프로그래밍 이 그것들인데요. 이 기술들을 배워두면 여러분의 본업이나 장기와 결합되면서 큰 시너지가 날 겁니다. 현대에선 여러 우물을 파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역행자가 되려면 메타인지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좋은 의사결정을 반복해서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높은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서 내 수준을 객관적으로 아는 능력을 말해요. 내가 어떤 실험을 치르고 나서 80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채점해보니까 실제로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메타인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 치고 나서 100점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50점이 나왔다면 나는 메타인지가 안 좋은 겁니다. 높은 메타인지를 타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지름길 2가지가 있는데요. 독서와 실행입니다. 독서는 그 책을 쓴 전문가와 대화하는 거죠. 전문가와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없고 미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겸손을 배우고 메타인지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책만 읽어선 소용이 없습니다. 책으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전은 다르거든요. 책 읽고서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책으로 습득한 지식이 체화되고 경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도 함께 좋아지죠. 5단계에서 역행자의 지식을 얻었다면 6단계에선 경제적 자유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역행자의 1단계부터 5단계는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6단계부터 경제적 자유를 얻는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1단계부터 5단계를 밟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 단계들을 충분히 밟고 나서 6단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병사, 장군, 부대 지휘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는 병력이 10만 명이 있어요. 이 10만 명을 다 죽이고 성을 함락시키면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게임인 거죠. 병사는 한 번에 적군 한 명을 처리합니다. 적군을 모두 죽이려면 평생을 바쳐도 불가능하죠. 내가 아프면 누가 대신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 때 누군가가 나 대신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장군은 한 번에 적군 10명을 처리합니다. 병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군을 처리해 나가지만 장군도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군도 아프면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고요. 장군이 잘 때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반면 부대 지휘자는 병사와 장군들을 거느립니다. 성을 함락시키도록 명령하죠. 부대 지휘자가 아파도 병사와 장군들이 나와서 싸워주고요. 부대 지휘자가 잠을 잘 때도 명령만 내리면 병사와 장군들은 나가서 싸웁니다. 여기서 병사는 일반 직장인, 장군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말합니다. 부대 지휘자는 나 대신 돈 버는 수단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 수단은 딱 두 가지인데요. 사업과 투자입니다. 내가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내 회사의 직원들이 병사와 장군이 되어줄 겁니다.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병사와 장군처럼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무조건 부대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대 지휘자가 되는 수단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입니다. 20대에서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 중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죠. 반면 투자 수단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를 통해서는 40, 50대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죠. 일반 직장인들은 투자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러면 사업과 투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청이 일찍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여럿 만나봤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바로 끊임없이 배운다는 사실이죠. 책 읽고 배우거나 유튜브 보면서 배우세요. 배운 내용은 글로 꼭 써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온라인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강의가 더 좋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 가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여럿 만날 수 있죠. 함께하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동료들이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시시포스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입니다. 여러 신들을 골탕 먹인 죄로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산 정상으로 돌을 밀어 올리면 돌이 다시 산 아래로 떨어져서 무한히 돌을 굴려야 하는 형벌이었죠. 인간의 삶도 똑같습니다. 10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내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갈까요? 10억을 벌었으면 50억을 벌고 싶고 그 다음은 100억을 벌고 싶을 겁니다. 인간이 도파민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내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시시포스는 산 정상에 올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반면 인간은 성취감과 자유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돌이 굴러 떨어지는 건 실패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실패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워요. 테니스 선수, 축구 선수 등등 스포츠 선수들은 모두 패배하면서 성장하죠. 패배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역행자 7단계가 지름길이 되어줍니다. 순리자는 실패했을 때 남 탓을 하죠. 헬조선이라 그래, 쟤는 금수저라 성공한 거야, 쟤는 유전자빨이야 등등. 하지만 역행자는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실패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목표를 높게 잡았으니 실패는 당연할지도 몰라. 뭘 보완하면 될까? 3단계가 부족했나? 4단계가 부족했나?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뭘 하면 될지 고민하면 됩니다. 실패와 시행착오는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회피나 합리화보다는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 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실패를 겪으면 이번엔 내가 크게 성장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7단계의 핵심은 실패와 반복입니다. 역행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걸 발판으로 또 성장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7단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역행자는 제 인생책이에요. 자청님은 몇 달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 뭔가 범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누군가에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일독을 권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영상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